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미래목회포럼이 지난 3일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기독교인들이 4.15 총선에서 어떤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투표에 임하자는 건데요.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 목사와 장순흥 한동대 총장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발제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회와 선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미래목회포럼. 미래목회포럼은 큰 어려움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민족의 미래를 제시하는 후보를 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장순흥 한동대학교 총장은 미래를 이끌 성경적 리더의 3가지 요건으로 바른 인성과 성경적 가치관, 문제 해결 능력을 꼽았습니다. 장순흥 총장은 훌륭한 인성을 기초로 성경적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는 뼈대를 쌓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춘 리더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성의 제일 중요한 거 정직, 겸손과 섬김, 그다음에 용감한 그런 인성을 가진 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요건은 역시 성경적인 가치관을 섬길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야 되겠다, 리더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섬겨야 되는데 섬기려면 역시 그 섬기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 목사는 인물 선택의 구체적 기준보다는 투표에 임하는 교인들의 자세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박종화 목사는 모든 선택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좌나우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기준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먼저 알고 투표했습니다. 좌가 우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앞으로 가자. 이 사실을 제가 꼭 강조했습니다. 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투표를 하실 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투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오는 15일 진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하며 4월 10일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C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코로나19로 오가는 길이 막힌 일시 귀국 선교사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섬김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무의도에 선교사들을 위한 휴양소를 열고 사역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보도에 조홍현 기자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002년부터 교회 개척과 지도자 양성 사역 중인 김종진 선교사. 몽골에서 생활 중 아내의 눈 수술을 위해 우리나라에 잠시 들렸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사역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다행히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의 도움으로 가족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얻었습니다. 김종진 선교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웨슬리 선교관의 도움으로 가족이 편하게 지내고 있다면서 무의 휴양소 가까운 해변을 돌며 말씀을 묵상하고 영육 간의 평안을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몽골도 4월 넘어서 5월, 6월까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서 사실은 단기 계획보다는 장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그쪽에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설교집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또 지도자들을 위한 교재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쉼도 같지만은 또 이 사태가 언젠가 끝날 텐데 그 끝날 때를 대비해서 그쪽에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는 이번에 한 성도의 기증을 통해 인천 무의도에 있는 펜션 3개 방을 선교사들을 위한 거처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의 머무를 곳을 확장해가는 가운데 이번 무의도 휴양소 개소는 코로나19로 고립돼 있는 선교사와 감리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쉼을 위한 곳으로 열려 더욱 주목됩니다. 지난 3일 개관 감사 예배에서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 대표회장 홍성국 목사는 작은 마음으로 드린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된다면서 감리교 웨슬리 하우스 사역에 하나님이 기적과 은총을 더하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웨슬리 이 하우스를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 작은 나눔을 통해서 이런 작은 나눔과 그림이 오병 이어의 기적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선교사와 가족 14팀 총 41명이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째 웨슬리 하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2주간의 자가격리를 비롯해 이후에도 7팀 17명이 추가로 선교관 사용을 신청한 상황.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코로나19로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월 1회 10,000원의 후원을 하는 만사형통 384 운동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정진 상임이사는 국내에 입국한 해외 선교사와 가족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끼의 식사와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 성도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 개인이 10,000원의 헌금을 후원해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돌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한 끼 식사 비용 또 한 번 마시는 커피 값을 아껴서 한 달에 한 번을 주일헌금을 한 번 더 드리자.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이쪽으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한 번을 주일헌금 더 하면 만사형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사형통 운동이 한국 교회가 또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총 15개의 선교관을 확장해 운영해오고 있는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의 사역이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광야 아트센터가 최인혁과 송정미, 송솔나무 등 한국교회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지난 2주간 온라인 워십을 진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광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타이틀로 평일 저녁 7시 30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된 예배는 조회수가 20만 회를 넘기는 등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뜨거운 랜선 호응을 받았습니다. 송정미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장은 이번 온라인 워십을 통해서 찬양사역자들도 사역의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과 방향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워십이 진행된 지난 2주 동안 총 1,380명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모금에 참여해 9천만 원이 모였고 광야 아트센터는 이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코로나19 환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주가 최악의 한 주가 될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바로 뉴욕이죠.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양민석 목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양민석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상당히 어려움이 크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년 내내 문화예술 공연이 끊이지 않던 센트럴파크를 야전병원으로 만들면서 지금 의료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뉴욕은 전시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시간 4월 5일 주일 현재부로 뉴욕은 확진자 12만 2,031명을 기록하고 있고 사망자는 4,15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감염자들과 사망자들로 인해서 병실들과 호흡장비 등 의료장비의 부족으로 상당한 혼선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비상대책으로 지난 3월 29일 맨하탄 센트럴파크 이스트 쪽에 야전병원을 설치했습니다. 비영리 구호단체인 사마리아인의 지갑 관계자들이 지원한 이 야전병원은 병상 67개를 갖추고 있고요. 지난 31일부터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수용하여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0일 1,000개의 병상과 1,200명의 의료진들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미 해군 병원선 컴포터함이 뉴욕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는 다른 병원들이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신규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만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초기 대응에 미진했던 트럼프 행정부로 인하여서 계속 많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 확진자가 어제와 오늘 사이에 2만 명 넘게 증가했고요. 사망자는 하루 만에 1천 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 앞으로 6일에서 7일 사이 수백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올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는 앞으로 14일간이 정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측일 뿐 현재로는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으며 뉴욕에서 팬데믹은 8월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욕뿐 아니라 뉴저지, 미시간, 펜실베니아, 일리노이주 등 타주에서도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긴장은 늦출 수가 없는 상태이며 전문가들도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예배 모임에 대한 제한 조치들이 내려지면서 갈등도 빚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는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3월 12일 커뮤니티와 종교시설 등 2주간만 폐쇄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감염자들로 더 연장된 상태이고요. 소수의 관계자들만 영상예배를 준비하여 드릴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뉴욕시장 드블라지오는 지난 3월 27일 어떤 종교 행사든 공식적인 예배는 셧다운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는 벌금과 건물의 영구 폐쇄까지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각계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시설의 영구 폐쇄안은 신앙인들의 믿음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처사라며 반드시 조정되어야 할 사안임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단기간의 조치로 끝날 줄 알았던 예배 금지 명령이 장기간의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 각처에서 예배를 진행하려는 일부 교회 측과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위기 상황인 만큼 정부의 행정 조치를 따르자고 하며 동영상 예배로 전환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드라이브인 예배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2주간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앞으로의 한 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좀 대응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셜 디스턴싱, 즉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뉴욕과 같은 경우 현재 규정된 필수 모임 또는 필수 사업들 외에는 대부분의 모임과 사업들이 폐쇄되었고요. 사무실도 재택근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데보라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TF 조정관은 4월 4일 어제인데요. 브리핑에서 지금은 식료품점에도 약국에도 가지 않아야 할 때이다라고 말하면서 활동을 아주 극히 제한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기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 다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 또한 부활절을 앞두고 안타까움이 많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며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뉴욕의 사회적 활동의 마비 현상은 한인 사회와 교회들에게 너무도 큰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80% 이상 렌트비를 내야 하는 뉴욕 교협의 교회들은 시간이 갈수록 위기에 직면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는데 그야말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문을 발표하고 또 미래의 메시지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양민석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어려움 속에서도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미국의 현지를 연결해봤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부분을 짚어보죠. 유엔이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자금을 지원했고 우리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고요? 네, 일단 유엔 인도조정국에서 9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억이 조금 넘는 돈을 갖다가 북한의 코로나 대응 방역에 사용할 것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유엔 차원에서 최초의 지원이고요. 이후에 이제 16개국 의료 취약 지원국을 대상으로 해서 한 3천만 달러가 앞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북 지원을 고려했는데 일단 민간 차원의 NGO 단체가 소독약 중심으로 해서 한 1억 원 정도의 지원을 이제 신청했고 통일부가 이를 승인을 했습니다. 예. 아마 이후에 이제 NGO들이 연이어 대북 지원에 나설 거리는데 아직 그 품목에 마스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 북한의 상황은 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북한은 대표적인 게 코로나 사망자가 과거에도 제로고 현재에도 제로고 미래에도 제로라는 겁니다. 예. 네, 일단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통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 기사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을 여러 매체를 스크린하고 있는데 최대 한 9천 명까지의 자가격리 가 있었고 현재 4월 3일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500명 정도의 자가격리자로 줄었다. 그 중에서 이제 외국인은 2명에 이제 그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이제 몇 명이냐에 관해서는 저도 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북중 접경 지역의 조선족들에게 이제 전화를 해보면 분명히 이제 사망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외신이 이제 아마 현재 NGO들 통해서 나온 수치는 일단 일본의 그 지지통신에서 26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주로 군인들이며 180명의 접경지역 국경 수비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요미우리 신문이 한 100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특이한 점은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워싱턴의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화상 통화에서 확진자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사망자가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확신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정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확신한다는 것은 아마 북한의 여러 내용에 대해서 아마 감청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 수백 명 정도의 이제 사망자가 난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뭐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망자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과거처럼 여전히 미궁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뭐 저희로서는 이게 지금 북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원은 지원이고 안보리에서는 또 연이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라고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4차례 걸쳐 9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초대형 방사포를 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로 100만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10만여 명의 지금 사망자가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을 도발을 하는 나라는 아마 북한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유엔 차원에서 당연히 경고가 들어가야겠죠. 일단 유엔 안보리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했고요. 이제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공동 보도문을 내기 위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비공개였는데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이 문제에
인문제에 관해서 공동 보도문을 내는 것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논의만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이제 4월 들어서 지금 또 한 주가 지나가고 있어서 또 아마 5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느냐는 걱정이 있는데 네. 북한이 정말 중단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은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배경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계속 배경은 지금 북한이 코로나 방역으로 3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가격리와 하여튼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뭐 총사령에 한다는 그런 설들이 일단 나오고 민심을 있네요. 다독거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평양 종합병원 건설입니다. 아주 지난 3월 17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병원 20층짜리 건물 2개 동 짓는 데 와서 아주 대단한 기공식을 했습니다. 민심을 사로잡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어지러진 민심을 잡으면서 미국과 어떤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군사 도발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 코로나 사태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문제에 신경을 쏟을 수가 없는데 네. 결국은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나를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제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이 신형 무기를 배치해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한국이 자기를 쳐다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한 250km 내외의 이 초대형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함으로써 이 정확성과 목표를 맞추는 실전 배치 능력, 예를 들어서 고체 연료를 씀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보다 정확성을 높이는 이제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제 실전 배치 단계를 해서 위협을 높이고 이것이 워싱턴과 서울에 결국은 주목을 끌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배경까지도 좀 짤막하게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한미 방위비 협상은 이게 잠정적 합의가 좀 이뤄질 것 같았는데 또 이게 좀 쉽지 않은 난항에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예,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한국어를 공부를 SNS에 했습니다. 올렸죠. 네, 김치국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 예.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Don't count the chicken before they hatched. 그래서 예. 미국 속담으로는 뭐 알을 까기 전에 이 병아리 숫자를 세지 말라.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너무 한국이 앞서 나간다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예, 예. 에이브람스 장관은 한국어 공부에서 했다라고 이제 예, 또 애둘러 그렇게 표현을 이야기를 하죠. 했죠.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지난부터 방위비 협상이 한국은 1조 한 1,000억에서 10% 인상률 그리고 5년 협상을 계속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쉽게 말해서 50조 정도 그러니까 5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배 증가죠. 500%. 우리는 10%고 네.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동안에 이제 정은보 한미 당국자가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협상을 했는데 아마 청와대 측에서 이 문제를 이제 언론에 흘리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놨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지만 예, 예. 한국이 미국 사정을 조금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언론 플레이를 함으로써 미국 측에 이제 불만을 야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직도 격차가 50억 불에서 지금 한 30억 불 정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의 10억 불과 10% 5년 계약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정상 간의 이 협력이 있은 다음에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되지 않냐.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4월 1일부터 이런 용산기지, 평택기지에 있는 한국인 근무자들이 이제 무급 휴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바쁘죠. 한미 양국이.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타결하려는 압박 속에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언론에 먼저 보도됨으로써 한미 간의 갈등만 지금 불거진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에 개최된다고요? 네, 4월 12일입니다. 일단 최고인민회의는 이제 북한의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국회죠. 여기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2가지 일을 합니다. 예산 결산의 승인과 검토 문제고 주요 정책의 인사권 문제가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늘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정책을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700명의 북한의 대의원들이 4월 10일 날 이제 여기에
저녁에 모이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관심사입니다. 사실 김 위원장은 이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여기에 꼭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는데 지난해 8월에 열렸을 때는 참석을 해서 이제 시정 연설을 했죠. 예, 우리로 예. 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와서 연설하는 격이죠.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와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예. 아마 이제 코로나 대응으로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결사 대미항전이라든가 또 국내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등 인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독려를 위한 연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 부분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지난 3일 4.15 총선 관련 정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무의도에 선교사들을 위한 휴양소를 열었습니다. 광야아트센터가 최인혁, 송정미 등 한국교회 찬양 사역자들과 온라인 워십을 진행해서 조회수 20만 회를 넘기는 등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 가운데 각 교회의 부활절 예배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고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고난의 어둠처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이 또 다른 희망을 위한 기다림이 되길 기도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